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저는 아크입니다. 오늘도 지난 회차에 이어서 이기주님의 언어의 온도 읽어드릴 거고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는 점 있으신 분들, 혹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댓글로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느 가을이었다. 급하게 작성할 원고가 있었고 작은 카페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켰다. 커피 향에서 가을 냄새가 묻어나는 것 같았다. 카페 구석에 꽂혀있는 시집 한 권을 집어들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들판에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라며 가을을 칭송하는 릴케의 시가 눈에 들어왔다. 서둘러서 원고를 마감하고 가을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 무렵이었다.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카페 안으로 울려 퍼졌다. 커피를 주문하던 어머니가 황급히 유모차로 달려갔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쳤다. 어머니는 아기를 조심스레 들어 올려 보며 이리저리 살피면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고.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헤아림, 염려, 애틋함 같은 단어로 가득 차게 되었다. 별것도 아닌 광경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세상이 시끄럽고 번잡할수록 순수하고 꾸밈 없는 광경을 목격하면 좀처럼 시선을 떼기가 어렵다. 아마 이날도 그랬던 것 같다. 커피숍을 나서는 길, 문득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어느 책에선가 읽은 사랑의 어원에 미치게 되었다. 사랑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어떤 학자는 사랑이 살다의 명사형일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할 사와 헤아림을 의미하는 한자 양을 조합한 사량에서 사랑이 유래되었다는 설을 가장 선호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에 대한 생각을 감히 떨칠 수 없다. 상대의 모든 것을 탐험하려고 든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상대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주, 하나의 시대이므로. 어제는 노트북을 켜고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삶을 치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삶이 된다. 몇몇 언어학자는 사람, 사랑, 삶, 이 세 단어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본류를 만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세 단어 모두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했다는 것이다. 세 단어가 닮아서일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이 끼어들지 않는 삶도 없는 듯하다. 삶의 본질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거나 음미하기를 좋아한다. 해밍웨이는 인간은 파괴될 수 있으나 패배하진 않는다 라고 하였고, 어느 작가는 작은 인연과 오해를 풀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읊조렸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영화 대사도 한 번쯤 되새길 만하다.
나는 어렵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람, 사랑, 삶, 이 세 단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말하고 싶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 눈물은 눈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서재를 정리하다가 너덜너덜한 노트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다. 한쪽 모서리가 움푹 찌그러져 있었고 먼지와 습기가 범벅이 됐는지 표지를 넘기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다. 다시 책장에 꽂아 놓을까 하다가 호기심이 당겨서 앞부분을 훑어보았다. 그곳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빽빽한 문장으로 새겨져 있었다. 처음 몇 페이지를 읽으면서는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빙그레 미소 지어졌다. 그러나 계속 읽다 보니 당신이 부모로서 짊어져야 했을 삶의 무게가 묵직하게 다가와 노트를 끝까지 넘기지는 못했다. 최근에 부쩍 쇠약해진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황급히 덮어버렸다. 눈물은 눈에만 있는 게 아닌 듯하다. 눈물은 기억에도 있고 또 마음속에도 있는 것 같다. 대체할 수 없는 문장. 글은 엉덩이 힘으로 쓰는 것이다. 작가나 기자처럼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약간의 허세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이다. 타고난 천품으로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당수 작가는 시간과 드자비를 해가며 머릿속 모니터에 쓰고 지우기를 거듭한다. 단어를 고르고 고치고 꿰매는 일을 되풀이한다. 채 경험하지 않았거나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문장으로 이야기하려면 그 수밖에 없다. 덜어낼 것도 보탤 것도 없는 적확한 문장을 쓰고야 말겠다는 다짐이 지면에 스며들 때까지 펜을 들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가는 벼랑 끝까지 가보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혹은 벼랑 근처까지 갔다가 자신만의 깨달음을 안고 돌아오는 사람이거나 엉덩이력과 필력은 비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종일 앉아있다 보면 다른 문장으로 대체될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오르기도 한다. 물론 거의 실패한다. 머릿속에 잠복해 있던 단어가 문장으로 변하는 순간 물 밖으로 나온 생선처럼 신선함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글을 쓰는 작업은 실패할 줄 알면서도 시도하는 과정,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를 찾아 나서는 행위라고 나는 생각한다. 뭐 어디 글쓰기만 그러할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저마다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 않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그런 걸 하나쯤 가슴에 품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원고를 완성하는 순간에만 작가로서 해방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말하고 싶다.
한 줄 한 줄 문장을 정지하고 고치다가 아, 이거다 싶은 본능이 꿈틀거릴 때 더 나은 글이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손의 근육과 신경망을 타고 머리와 가슴으로 전해져 올 때 나는 작가로서 커다란 희열을 느낀다. 꽃도 그러하지 않은가? 화려하게 만개한 순간보다 적당히 반쯤 피었을 때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경우가 있다. 절정보다 더 아름다운 건 절정으로 치닫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송나라 때 시인 소옹은 이러한 이치를 멋들어지게 노래했다. 좋은 술 마시고 은근히 취한 뒤에 예쁜 꽃 보노라 반쯤 피었을 때.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순간 우리는 살아가는 동력을 얻는다. 어쩌면 계절도 감정도 인연이라는 것도 죄다 그러할 것이다. 행복한 사전. 미우라 시온의 소설 배를 엮다를 원작으로 한 영화 행복한 사전을 봤다. 겐부쇼보라는 대형 출판사에는 사전 편집부가 별도로 있다. 사내에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다. 사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에 비해 수익이 별로 나지 않기 때문이다. 편집부 직원들은 돈 되는 사업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경영진의 엄포와 회유에 흔들리지 않고 대도해, 즉 큰 바다를 건너다 라고 이름 붙인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매달린다. 밤낮 없는 편집 작업에 몇몇 직원이 지쳐갈 즈음 출판사 편집 주간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단어의 바다는 끝없이 넓어요. 사전은 그 넓은 바다에 떠있는 한 척의 배입니다. 인간은 사전이라는 배로 바다를 건너고 자신의 마음을 적확히 표현해 줄 말을 찾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단어를 발견하는 기적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바라며 광대한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사전. 그것이 바로 대도회입니다. 나는 이 영화를 보다가 이 대목에서 단어의 바다를 인생의 바다로 바꾸어 읽어도 충분히 말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들 자기만의 배에 오르게 된다. 가끔은 항로를 벗어나 낯선 섬에 정박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끊임없이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간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만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다만 바다를 건너는 일이 모두 똑같을 리는 없다. 저마다 하는 일과 사는 이유가 다르고 사연이 다르고 또 삶을 지탱하는 가치나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 얘기를 보태면 글을 쓰고 책을 펴내는 과정이 곧 삶의 바다를 건너는 일이다. 일상에서 건져 올린 희망과 절망을 시줄과 날줄 삼아 정갈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붙이고 떼고 하면서 튼튼한 문단을 구성하고 또 문단을 쌓아서 한 편의 글을 축조하고 나아가서 한 권의 책을 엮기 위해 바지런히 노를 젓는다. 누구에게나 바다가 있다. 어떤 유형이 됐든 깊고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다. 어떤 자세로 노를 젓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건너고 있는지 살면서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번쯤은.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